서울의 한 종합병원. 안 돼! 야, 안 비켜? 니들이 뭔데 이러는 거야? 입원한 남편을 만나러 온 어머니 임선옥 씨. 장모님, 안 됩니다. 못 들어가세요. 들어오긴 어딜 들어와? 엄마 절대 못 들어와! 이를 막아선 것은 선옥 씨의 딸 수연 씨, 그리고 수연 씨의 남편인 사위 재성 씨입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엄마가 엄마다워야지. 얼굴이 얼마나 두꺼우면 여기 나타나? 어? 아니, 장모님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네야말로 이러는 거 아니지. 마누라고 시켜놓고 무조건 감싸면 되는 건가? 응? 양심도 없어? 양심? 양심이 없는 건 당신이야. 어떻게 아빠를 죽이려고 해놓고 여기로 올 수가 있어? 엄마가 아니라 살인자잖아. 살인자? 누구 너로 살인자래? 어? 니들이 죽이려고 했잖아. 이런, 그러고도 니들이 인간이야 인간? 이 침도 못한 것들아. 뭐? 엄마와 딸, 서로를 파렴치한 살인자라고 부르는 두 사람.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없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며 평생을 바쳤지만 결국 가족에게 살해당할 뻔한 비운의 가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주일 전 사건 당일. 여보, 이거 좀 드세요. 그게 뭐야? 웬일로 애들이 몸에 좋은 거라고 이런 걸 다 지어왔네. 식기 전에 얼른 마셔요. 알았어. 남편에게 딸 부부가 지어온 한약을 건네는 아내 선옥 씨. 엄마, 마트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식초도 떨어지고 두부도 사야 될 것 같아. 마트 가는 거 깜빡했다. 빨리 갔다 오자. 나 배고파. 여보, 우리 마트 좀 갔다 올게요. 영수 좀 챙겨. 식기 전에 얼른 들어요. 선옥 씨는 딸과 함께 자리를 비우는데요. 사위 재성 씨까지 함께 세 사람은 저녁 찬거리를 사기 위해 인근에 있는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한편 홀로 남아 가계부를 정리하던 남편 만재 씨는 아내가 주고 간 한약을 마셨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한약을 먹고 쓰러지는 만재 씨.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과 혼미해지는 정신 속에서 겨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재 씨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곧바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만재 씨의 신고를 받고 도착한 구급대. 선생님, 어디 계세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선생님, 제 말 들리세요? 선생님! 의식 있어요. 의식 있어요. 만재 씨는 다행히 신고 5분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빨리 발견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환자분에게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은 만재 씨. 깨어났어요, 여보? 괜찮아요? 그런데 남편에게 다가오는 선옥 씨에게 아이고, 내가 살다. 아버님. 이봐, 저래 말이야. 이 여자 쫓아내. 여보, 무슨 소리예요? 시대 천벌을 받을 여자가 당신이
약을 탄 한약을 나한테 줬잖아. 그렇게 내가 죽길 바라더니 그냥. 눈을 뜨자마자 만재 씨가 한 말은 온 가족을 경악해 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독극물이 든 한약을 먹고 사망할 뻔한 만재 씨. 그는 자신에게 약을 건넨 아내 선옥 씨가 범인인 게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남편을 살해하려 한 걸까? 내가 무슨 약을 탔다 그래요? 내가 모를 줄 알아. 저 여자 당장 쫓아내. 아주 잘해, 쫓아내. 여보. 나오세요. 아니, 그래. 여보, 나 아니라니까? 나오세요. 나 아니에요, 여보. 나 아니에요, 여보. 아니야, 여보. 나 아니라니까. 아, 그걸 누가 믿습니까? 아,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아버님도 저렇게 화를 내시고 오늘 빨리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이보게. 진짜. 아이고. 그대로 병실에서 쫓겨난 선옥 씨. 선옥 씨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엄마! 아빠! 아버님! 저희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너희들이 웬일이냐? 누가 왔어? 아버님. 그래. 어쩐 일이냐? 어쩐 일은 무슨. 그냥 안부차 온 거예요. 마침 저녁 먹으려고 그랬는데 같이 먹자. 잘 됐네. 그럼 제가 준비할게요. 안 그래도 우리가 직접 기른 채소 가져왔어요. 오랜만에 수연이가 솜씨 발휘하려나. 아이고. 그날은 어찌된 일인지 평소 잘 연락도 않던 딸 부부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이거 니네가 키운 거야? 맞다. 엄마, 내가 아빠 약 좀 줘왔어. 요즘 아빠 기력도 하고 기침도 많이 한다며 이게 되게 좋다 그래가지고. 여보, 이거 좀 도와줄래? 잠깐만. 엄마 잠깐만. 아버지를 위해 한약을 지어왔다던 딸 수연 씨. 이거 다 쉽겠네. 선옥 씨는 행여 한약이 식을까 얼른 남편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 딸이 지어온 한약을 마신 남편 만재 씨가 그대로 쓰러진 겁니다. 결국 모녀는 용의자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분명해요. 얘가 거기다가 농약을 탄 게 확실하다니까. 갑자기 한약을 다 지어오나 했어?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엄마 미쳤어? 자, 진정하세요.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따님이 지어온 다른 한약에서는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거봐요. 그거는 엄마가 얼마 전에 아빠 건강이 안 좋아졌다 그래서 지어간 거예요. 맞네. 그때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약 갖다 준 거 엄마잖아. 엄마가 농약 탄 거 아니야? 뭐? 아이, 조용하세요. 어머니 선옥 씨와 딸 수연 씨. 모녀는 서로를 농약 탄 진범으로 지목했습니다. 근데 따님 카드 내역을 보면 일주일 전에 농약을 구입한 걸로 나오거든요. 딸 수연 씨가 농약을 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그거 농사 짓느라고 산 거예요. 딸 수연 씨의 주장입니다. 얼마 전부터 녹색 식단 바꾸기에 관심을 갖게 된 부부. 집 앞 공터에서 텃밭 농사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봐. 벌써 토마토가 이렇게 많이 열렸어. 진짜? 역시 자기 말대로 밭농사하길 잘했어. 사람은 흙을 만지면서 살아야 돼. 그렇다니까. 근데 이거 벌레가 너무 많이 먹었네. 이건 원래 좀 그렇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다른 건 무농약으로 키우더라도 이건 농약을 좀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 프로 농사꾼 다 됐다, 어? 근데
오늘 아버님 한양 나온다고 그랬거든? 자기네 집에 들를 거지? 그래. 빨리 마무리하자. 그렇게 수연 씨 부부는 오늘의 일을 마무리하고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여기 좀 받아오라고 했잖아. 아니 시장에서 샀는데 영수증이 어딨어요? 그래 확인식이라도 받아오든가. 아이고 제발 그만 좀 해요 그만. 아유 지겨. 대체 왜 부모님이 다투는 소리가 들려 서둘러 들어온 딸 부부. 엄마 이게 웬일이냐? 너 왔어? 아버님.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은 무슨. 그냥 안부차 온 거예요. 식사 준비가 한창이던 시간. 니들이 키운 거니? 이건 뭐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 그거 농약이에요. 아, 우리 근처에서 밭농사 하느라고 샀어요. 그래? 그때 농약병을 보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묘한 살기를 느꼈다는 수연 씨. 그러자 머릿속을 스쳐가는 또 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두고 간 물건이 생각나 안방 장롱을 뒤지던 수연 씨. 그런데 그곳에서 의외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3개월 전 들어놓은 아버지 만재 씨의 사망보험. 아버지가 사망하면 5억 원이 지급되는데 그 수령자는 바로 어머니 선옥 씨. 이거 보세요. 이거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딨어요? 이게 뭐야? 이게 그런데 보험 증서를 본 선옥 씨가 매우 당황합니다. 난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사실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엄마 그동안 돈 때문에 엄청 비참하게 사셨거든요. 수연 씨 아버지 만재 씨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구두쇠. 은행도 믿을 수 없다며 아무도 몰래 돈을 땅에 묻어두고 쓸 정도로 유별났는데요. 어머니 선옥 씨는 남편의 이런 모습에 치를 떨었습니다. 아이고 지겨. 안녕하십니까. 엄마! 대체 이놈의 돈이 뭐라고? 아니 지금이 무슨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돈을 땅에 묻고 이 공상을 떨고 살아? 뭐야? 아이 네가 누구 덕으로 이러고 사는데 내가 뼈 빠지기 위해서 번 돈으로 먹고 입고 사는 주제. 그래 돈이 웃음다 웃어. 그래 우습다 웃어. 내가 차라리 어디 가서 남의 집 일하면서 사는 게 낫지.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살아야 돼.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살아야 돼. 그래? 아이고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이거? 아이고 나이 먹더니 그냥 이게 눈에 뵈는 게 없어 되는데. 아파. 엄마 그만해. 들어가. 돈 문제로 매일 고성이 오갔다는 집안. 하지만 아버지 만재 씨의 고집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또 싸웠어? 정말 귀신은 저런 거 앉아봐갖고 뭐 하나 몰라. 아휴, 내가 기다리다 지쳐서 저 인간 죽여버리고 나도 따라 죽을란다. 아휴,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해. 너도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 저런 인간 만나봐가 두렵다. 어머니 선옥 씨의 한탄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됐는데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우, 다리야.
여보, 나 아무래도 병원에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쓸데없이 돈 아깝게. 그것들 그냥 쓸데없이 이것저것 검사나 해야 되고. 으이구, 나 진짜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아, 그러게 누가 넘어지래? 덤벙거리다가 그냥 넘어져가지고, 으이구, 덤벙대로 보라고. 그래. 여보. 돈이 아깝다며 다친 선옥 씨를 끝내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아버지. 결국 치료 시기를 놓친 선옥 씨는 그렇게 평생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엄마, 괜찮아? 내가 네 아빠 때문에 서러워서 정말 이렇게 마음 놓고 아프지도 못해 이렇게 살아야 되니? 아이고, 내가 저놈의 인간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릴 거야 그냥. 그 일은 어머니 선옥 씨에게 평생의 한이 됐고 그 뒤부터 틈만 나면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는 겁니다. 이건 뭐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선옥 씨가 우연히 농약병을 발견했고 딸이 지어온 한약을 이용해 순간적으로 일을 저지른 걸까? 그리고 딸에게 범행을 뒤집어 씌우려는 천하의 악독한 엄마인 걸까? 그래서 내가 네 아버지한테 농약을 먹였다는 거야? 분명해요. 평생을 죽이고 싶다 그러더니 농약병을 본 순간 눈빛이 확 달라졌다니까요. 얘 진짜 보자보자. 아버님 왜 그러세요? 멀쩡히 다니는 회사 간두고 맨날 장인돈 빼돌릴 궁리나 하는 놈이나 그런 놈한테 홀려서 지의 애비 죽이겠다고 폐륜을 저지른 나. 형사님, 저런 년을 자식이라고 난 나를 차라리 잡아가세요. 네, 잡아가세요. 그래도 내가 애비가 돼가지고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10원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직접 가계부를 관리했다는 남편 만재 씨. 둘째가라면 서러울 자린고비 정신은 자식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지나친 절약은 사사건건 간섭으로 이어졌고 딸 수연 씨는 그런 아버지와 심한 갈등이 있어 왔다고 합니다. 뭔 일이야? 그 기집애가 아침부터 소리 지르고 난리야? 아빠 제발. 이게 뭐예요? 내가 재성 씨를 어떻게 창피해서 데리고 와? 창피해? 아니, 아껴 쓰자는 것도 창피하냐? 그래, 그럼 넌 그동안 그 나이 먹도록 돈 한 푼 벌어봤냐? 남들은 말이야 자식들한테 용돈 받았어. 이게 앞뒤가 뒤바뀌어도 이번 시지. 아빠, 내가 진짜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학교 다닐 때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는 아세요? 쭈쭈 말아 사먹을 돈이 없어서 빈병주로 다니고 크레파스 여기저기 빌리러 다니고. 또 그 소리냐? 그래서 넌 안 먹고 안 입고 살았냐? 이 지혜비한테 버릇없이 난 하루 5시간 이상 자본 적 없이 일하고 살았어. 이런. 됐어. 내가 아빠랑 무슨 말을 해. 됐다고요. 아유, 그런데 3개월 전 장인어른 저 믿고 딱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렇네. 그게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난 무슨 일부터 시작해서 아무런 도움 없이 여기까지 온 사람이야. 왜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지.
그 팔다리 멀쩡한 사람이 그 회사도 그만두고. 아니요, 그건요, 이번에 아이디어가 이게 기가 막힙니다. 여하튼 난 죽으면 내 전 재산 기부할 생각이야. 그러니까 헛먹혀지 말게. 아니, 전부 기부하신다고요? 더 할 말 없네. 사업 때문에 만재 씨에게 돈을 빌리러 왔던 사위 재성 씨는 매몰차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 전 재산을 기부하신다니. 몰라. 나도 처음 듣는 얘기야. 진짜 미치겠네. 3천만 있어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데 이거 놓치기 정말 아까운 거거든. 혹시 당신도 아버지 눈치 보여서 말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앞뒤 꽉 막힌 양반이라 대화도 안 통하고. 나도 정말 지긋지긋해. 뭐 괜찮은 방법 없을까? 그게 남편 만재 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딸과 사위가 뭔가 큰일을 꾸몄다는 겁니다. 나 아무래도 병원에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쓸데없이 돈 아깝게. 여보, 저놈의 인간 죽여버리고 나도 따로 죽을 거야. 엄마. 아이고, 내가 저놈의 인간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릴 거야 그냥. 입버릇처럼 남편을 죽이고 싶다던 아내. 쭈치 마라 사먹을 돈이 없어서 빈병주로 다니고, 그냥 벌써 여기저기 빌리러 다니고. 딱 한 번만 도와주시면 좀... 이렇네. 그게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 아버지에게 심한 반감을 가지고 돈을 탐했던 딸. 가장 김만재 씨를 독살하려 한 화렴치한 범인은 누구일까? 집을 나오며 미소 지은 이는 아내 선옥 씨일까? 아니면 딸 수연 씨 부부일까? 그런데 며칠 후 나 진짜 아니라니까요. 나 진짜 아니에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김만재 씨의 아내 임선옥 씨와 딸 김수연 씨, 사위 한재성 씨 모두 유치장에 갇히고 맙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라고. 뭐야 이게 끝까지.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만두자고 그랬잖아. 그때 그만두자고 했다니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이틀 전 사건을 수사하던 담당 형사, 딸 부부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이 형사님, 이거 좀 보세요. 이거 그냥 평범한 메신저 내용 아니야? 아니요, 날짜를 보세요. 거의 매일 메신저를 주고받았는데 여기 3일부터 7일까지는 주고받은 내용이 전혀 없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혹시 일부러 준 건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지운 거 아닐까요? 한번 조사해보자. 5일 동안의 메시지 내용이 없다는 걸 수상히 여긴 경찰. 해당 메신저 회사에 복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기야, 지금 엄마랑 농약 샀어. 종류가 굉장히 많네. 잘했어. 확실한 걸로 샀지? 음료수는 아무래도 색깔이 진한 게 좋은 것 같아. 중간에 마음 약해지면 안 돼? 근데 경찰이 우리 의심하면 어쩌지? 걱정 마. 여차하면 엄마가 그랬다고 하면 돼. 그래서 엄마 이름으로 아빠 생명보험도 들어놨잖아. 경찰이 복구한 부부의 메시지. 그 안엔 끔찍한 살인 계획이 가득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어머니 선옥 씨 또한 초반 공모자였다는 것. 사건 발생 며칠 전 여보, 무슨 일이야? 도대체 누가 이랬어? 미안해. 아니, 내가 지난번 그 일 너무 안 돼가지고 당신 몰래 5천만 원 빌렸는데
이자가 자꾸 눈덩이처럼 부르는 이놈들이 나를 그냥. 뭐? 내가 진짜 못 살아. 내가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이제 우리 어떡해? 안 갚으면 다 죽을지도 몰라. 못 살아 정말. 이게 뭐야 이게? 사위 재성 씨가 사업 때문에 사채를 썼다가 빚더미를 안게 됐습니다. 아빠, 아빠, 제발요. 진짜 이러다가 저랑 재성 씨랑 다 죽어요. 어이구, 심한 것들 난 참.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말 좀 해봐. 그러지 말고 수연 아빠. 얘들 이대로 놔둘 수 없잖아요. 조금만 해줘요. 네?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자신 같은 거 싸가지고 가지고 그러나. 아, 내가 어떻게 벌어모은 돈인데 편히 먹고 쓴 니들이 뭘 알아? 아빠, 제발요. 진짜 이러면 저 확 죽어버릴 거예요? 죽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으이구, 지 아까는도 못하는 주제에 시끄럽고. 당신 아까 장 보고 영수증이나 갖고 와. 그 허튼 데 썼다가는 혼날 줄 알아? 여보. 진짜 사람이 어떻게. 야, 빨리 갖고 와. 그리고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넌 돌아가. 네. 아빠! 아니, 정말. 엄마! 아빠 정말 어쩜 저래? 내 친아빠가 맞긴 한 거야? 아이고, 이보게. 미안하네. 저 인간은 아무 말도 안 듣는 아주 돈에 환장한 인간이야. 차라리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냥. 엄마. 장모님. 그때 모두에게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거야? 그 방법밖에 없어. 나도 말년에 돈 좀 쓰고 사람답게 좀 살아보자. 그렇게 만재 씨를 죽이기로 세 사람이 뜻을 함께 했던 겁니다. 장모님, 오늘부터 이걸 조금씩 장인어른 식사에 넣으세요. 혹시 사람들이 볼까봐 공병에다 담았어. 그냥 조미료라고 편안하게 생각해. 엄마 음식에 안 들어가게 조심하고. 그래. 그런데 아니야, 나 도저히 못하겠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힘드신 건 알지만요. 여기까지 하는데 그만둘 수 없잖아요. 조금만 참으시면 우리 모두 다 편해지는 거예요. 여지껏 고생하셨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난 네 아버지가 불쌍하다. 모슴질로 시작해서 평생 뼈빠지게 일만 한 사람이야. 돈을 쓸 줄 몰라서 그렇지. 엄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와서의 착한 척이야. 아유, 미안해. 아이고,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지? 잠깐 미쳤었다 보다. 아이고, 장모님! 엄마! 장모님! 장모님! 이거 어쩌냐?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직접 하는 수밖에. 뭐? 우리가 직접? 그러다 걸리면 불은 엄마가 다 질러놓고 중간에 발을 빼시겠다? 그건 안 되지. 배신자. 그냥 두면 위험해. 우리 계획까지 다 하는데. 그래서 어쩌자고. 갑작스런 엄마 선옥 씨의 포기 선언으로 머리가 아프던 그때 그럼 되겠네. 수연 씨 부부는 중간에 생각을 바꾼 어머니 선옥 씨에게 여차하면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로 합니다. 한약을 지어와 농약을 넣은 딸 수연 씨. 맞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어머니 선옥 씨가 한약을 건네도록 유인하고
엄마, 마트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아버지 만재 씨를 홀로 두고 나가면서 빨리 약을 먹고 죽기만을 바랬던 겁니다. 하지만 일이 실패로 돌아가자 뻔뻔하게 어머니를 범인으로 몰았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서로를 살인자라고 지목했던 어머니와 딸. 돈 때문에 천륜을 거스르고 가장을 살해하려 했던 가족은 결국 나란히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바로 올해 어버이날을 앞두고 벌어졌던 한 가족의 끔찍한 범죄, 증오와 탐욕이 부른 참극이었습니다. 풍광 좋은 한 시골 마을. 마을 회관에선 여름맞이 단합대회가 열리는 중입니다. 두 어르신의 힘대결이 막상막한데요. 70대 김노인에게 맞서고 있는 이는 마을 최고령인 올해 99세 임정환 할아버지. 중년 못지않은 노익장을 과시하며 결국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이렇게 힘을 못 써. 아이고, 기분 좋다. 내 이 기분으로 내 노래 한 곡 할게. 노래. 아이고, 하십니다. 자, 노래. 이거. 어떻게 저렇게 저런 나이에 이렇게 운동하실 수가 있어요? 노래하실 때 보면 완전 청춘이시네. 그럼요. 우리 마을에 가수 안 나셨네. 가수 안 나셨어. 연세가 믿기지 않는 모습에 재치 있는 입담과 노래 실력까지 겸비한 할아버지.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그때 누가 끈 거야 이거? 왜 꺼졌대요? 저 실례합니다. 임정환 어르신 되시죠? 네, 그렇소만. 경찰입니다. 잠깐 조사할 게 있어서 그런데요. 서로 좀 같이 가주시죠. 아니 어르신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자세한 건 일단 가서 말씀하시죠. 아니 경찰서로 가다뇨. 이게 내가 주셔. 잠깐 어르신. 99세 임 할아버지를 끌고 가는 경찰. 대체 무슨 일일까? 예? 복권 위조요? 내년이면 100세신데 무슨 위조를 한다 그래요? 그렇긴 한데 그 복권방 주인이 할아버지께서 복권을 가져왔다고 해서요. 그런데 그 복권이 위조된 거였습니다. 놀랍게도 할아버지가 끌려온 이유는 위조된 복권 때문. 약 한 달 전 지역에서 위조 복권이 돌자 조사에 착수한 경찰. 경찰입니다. 네. 자, 여기서 당첨됐다는 복권이 위조 복권이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네? 위조 복권이요? 그 혹시 당첨자 이름이나 얼굴 기억하세요? 네. 잘 알죠. 유명하신 분인데. 잠시만요. 경찰에게 뭔가를 꺼내 보여주는 아르바이트생. 장수 비결로 잡지에 실린 이는 99세 임정환 할아버지. 그가 복권을 가져왔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된 겁니까? 아유 그게 누가 준 거야. 그게 누군데요? 어떤 남자가 나한테 오더니 뭐 자기가 좋은 꿈을 꿨다고 복권을 한 장 준다길래 내가 그냥 덥석 받았어. 그래서 그 복권 보니까 그게 당첨된 거고. 그럼 혹시 그 사람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아유 나 이게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그런지 이게 기억이 안 나네. 자, 그럼 일단 여기에다가 복권을 받았다 이렇게 진술서 작성해 주시고요. 여기에 지문 찍으시면 됩니다. 지문? 네, 여기요. 그 진술서 제출할 때 그 지문을 찍으셔야 되거든요. 저 어르신,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 기록에 남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의례적인 겁니다. 그래요, 어르신. 빨리 한번 갑시다. 아, 제가 모시다 드릴게요. 아이고. 안 찍어요, 잘. 결국 진술서에 지문까지 찍고 풀려나게 된 할아버지.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은 표정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뭔가에 쫓기듯 헐레벌떡 짐을 싸기 시작하는 할아버지. 마치 주랭랑이라도 치려는 모습입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런데 그때 짐을 싸고 있는 할아버지를 덮친 경찰들. 이게 무슨 짓이야? 이미 풀어준 할아버지를 다시 검거하는 경찰.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할아버지의 기막힌 사연이 시작됩니다. 장마가 막 시작된 한 달 전. 고추 수확이 한창이라 분주하던 그때 마침 할아버지가 산책을 나왔습니다. 아이고, 고추 따고 계시는구만요. 아유, 올해는 아주 풍년이에요.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놔두세요. 내가 부를게. 아이고, 자, 뭐지? 아유, 무거운데. 아이고, 괜찮습니다. 아유, 어쩌면 이렇게 심이죠. 으쌰! 아유, 다치세요. 으쌰! 웬만한 짐은 거뜬히 들어줄 정도로 힘도 장사였던 인정한 할아버지. 그의 활약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 TV 노래자랑에 나가 대상을 타는가 하면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장수 비결에 대해 매스컴을 탄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어르신, 자, 받으세요. 축하드립니다. 예? 아이고, 어르신, 축하드려요. 오래오래 감사하세요. 어르신, 감사합니다. 어르신이 건강하게 지내신 덕분에 우리 마을이 장수마을로 선정됐습니다. 아이고,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아니에요, 어르신. 큰일 하신 겁니다. 이제 이 장수마을이 돼서요, 9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시청에서 집도 지원해 준답니다. 이참에 어르신도 그쪽으로 들어가시죠. 아유, 집을 준다고? 아, 예, 집이요. 아이고, 정말 잘 됐네요. 거기에다 할아버지의 유명세에 힘입어 마을은 장수마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례합니다. 경찰입니다. 서로 좀 같이 가주시죠. 아, 이게 내가 드셔. 어르신. 신나게 노래하던 99세 할아버지를 끌고 갔던 경찰. 위조 복권 때문에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럼 혹시 그 사람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아유, 그것도 기억이 잘 안 나. 그럼 혹시 그 놈 아니에요? 그놈이라뇨? 아, 지난번에 그 망나니 같은 놈이 이 어르신 집 근처에서 얼쩡거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때 같이 왔던 박 이장이 불현듯 의심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오래전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던 마을의 남봉꾼 차덕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저 덕수잖아. 어르신 집 근처에서 뭐 하는 거야? 안 그래도 나타난 이유가 궁금했다는데요. 10여 년 전. 자! 야! 소주 한 병 가져와, 소주! 어? 아, 이제 영업 끝났어. 들어가. 야!
손님이 있는데 가게 문을 닫냐? 그만 들어가. 벌써 2시간 넘었어. 나 그건 나 돈 못 내. 돈 못 낸다고 인마. 당신이 손님 있는데 인마 이게 가게 문을 닫고 손님 쫓아내냐 인마. 이 자식이 이게. 야, 너 인마 할머. 야, 계산 넘어가야지. 이게 인마 계산이 인마 무슨 이런 인마 다루나 인마. 야! 계산이. 야, 계산! 차덕수는 둘도 없는 마을의 골칫덩어리였습니다. 덕수 그놈 그때 분명히 복권을 들고 있었어요.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요. 그리고 그놈이 예전에도 지폐를 위조한 적이 있었다니까요. 그놈 맞죠? 그런가? 아니 난 누군지 잘 몰라서. 마을에 정착한 지 5년 남짓 된 임 할아버지는 차덕수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는 상황. 그런데 박 이장이 그를 의심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위조 지폐를 만든 혐의로 교도소를 자주 들락거렸기 때문인데요. 10여 년 전 행방을 감추었던 차덕수가 갑자기 마을에 나타난 건 분명히 꿍꿍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어렵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 난 그놈이 어르신집 근처에 왜 얼쩡거리나 했어요. 내가 보기엔 그놈이 지가 위조한 거 들키나 안 들키나 시험해 보려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르신을 이용한 것 같아요. 차덕수요. 여기 나오네요. 사기 전과 7범에 예전에 복권을 위조한 전력이 있네요. 거봐, 이 나쁜 놈. 차덕수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낀 담당 형사. 이 형사, 지금 좀 급하게 조사할 게 좀 있는데. 동료 형사를 차덕수의 주소지로 출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복권을 위조했던 흔적이 가득한 방, 그리고 문제의 복권도 발견됐습니다. 대단하구만. 뭐? 그래? 위조된 게 확실해? 그럼 그 주변에 좀 탐문해서 그 어떻게 좀 찾아내. 그래. 그 아무래도 차덕수 짓인 것 같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예, 수고하세요. 결국 차덕수의 범행임이 밝혀지며 임 할아버지는 진술서만 쓰고 풀려날 수 있었던 건데요. 차덕수 덕수 그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쩐 일인지 급히 짐을 싸기 시작했던 할아버지. 혐의도 모두 풀렸는데 그는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걸까? 99세 임정한 할아버지에겐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한편 할아버지의 진술서와 지문을 등록하던 경찰. 왜?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 뭐야? 컴퓨터 화면을 보고 놀라는 경찰. 무엇을 본 걸까? 차덕수! 갑자기 차덕수라고 부르며 할아버지를 덮치는데요. 이게 왜들 이러는겨? 이제 그만하시죠. 예, 다 끝났습니다. 당신은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이고. 가시죠. 놔둬! 니들은 애미애미도 없냐?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 없지? 이게 뭔가 이게 잘못 알고 있는 모양인데 나 여기서 나이가 올해 99살이야. 내년에 100살이야, 100살. 당신 차덕수 맞잖아. 아니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차덕수! 아휴. 이거 봐, 이거. 정말 황당하구만, 정말.
정말 다들 깜빡 성공인 거야? 야, 기가 차네, 기가 차.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99세 최고령 어르신. 하지만 그 위장술은 마치 가발처럼 훌러덩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왜 이래? 지문 등록을 하던 중 이게 뭐야? 차덕수? 사기범? 놀랍게도 할아버지의 지문을 찍자 뜬 신원은 59세 복권 위조범 차덕수. 임정환 할아버지와 차덕수는 동일 인물. 오래전 사라졌던 차덕수가 다시 목격된 건 어쩌면 그리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문을 찍어야 하자 손을 뺐던 것도 당연했는데요. 그는 왜 40살이나 많은 99세 노인으로 살아온 걸까? 지금으로부터 9년 전 50세였던 차덕수. 아, 할아버지, 왜 새치기를 하세요? 이렇게 쭉쭉 써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아, 어른한테 양보를 해야지. 출소 후 무료 급식소에서 끼니를 때우던 차덕수는 매일 새치기를 하는 노인 때문에 짜증이 났습니다. 저기요, 저 할아버지 말이에요. 술술 새치기 하는데 저런 사람 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같이 시간 맞춰서 오는 사람 뭐가 돼? 아, 어르신이잖아요. 어르신 공경을 좀 하셔야죠. 딱 보니 젊으신 분 같구만. 저기, 나도 조금 있으면 60이 60. 60이요? 예. 여기서 제일 젊으시거든요. 식사하시고 싶으시면요, 앞으로 줄 똑바로 서세요. 아셨죠? 아이고, 알았습니다. 아유, 참, 이게. 아유, 나이는 많이 먹으면 단각은? 아, 참.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무시당한 것이 몹시 분했던 차덕수. 바로 그거야. 그가 생각해낸 방법은 바로 노인 분장. 처음 노인 분장을 한 이유는 그저 단순한 재미와 호기심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90대가 된 차덕수. 그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무료 급식소. 아, 이거 봐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뭐가? 아, 방금 새치기 하셨잖아요. 내가 올해로 90이야, 90. 이 나보다 비하면 훨씬 적어 보이는구만. 사람이 양보심이 있어야지. 자네는 좀 위아래도 없나? 예, 죄송합니다. 저 어르신 먼저 드시죠. 예, 예. 죄송합니다. 노인 분장하니까 좋은 분장 새치기를 일삼던 70대 노인을 누른 차덕수는 전에 없던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어르신, 이것도 좀 같이 해서 드세요. 아이고, 고마워이. 어르신, 올해로 90 됐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그럼 노령연금이나 장수수당 타고 계시지 않으세요? 돈을 준다고? 예, 어르신. 어르신, 주민등록증 갖고 동사무소만 가시면 되는데요. 꼭 챙겨가지고 가셔요, 어르신. 그러다 우연히 노인 혜택에 대해 듣게 됐는데요. 그날 밤
이렇게 하면은 지문이 없어지지. 잠깐 붙였다가 나중에 떼버리면 되니까. 동사무소를 찾은 차덕수. 할아버지 지문이 안 나오네요. 지문이 없어요. 에? 아, 내가 어릴 때 그 무쇠손 만든 일을 해서 이 뜨거운 쇠를 그냥 만지고 두드려서 지물이 없어졌어요. 그 지물이 그거밖에 안 나와. 그러세요? 응. 어휴, 고생이 많으셨네요. 그럼 뭐 이대로 등록하는 수밖에 없죠. 전쟁 고아라고 속이고 지문을 조작해 새 주민등록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법적으로도 완벽히 90세 노인 임정환 할아버지로 다시 태어난 건데요. 심지어 기초노령연금은 물론 장수수당까지 꼬박꼬박 받으며 노인 행세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아버들이구만.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비 오는데 어디 가시는 거야? 아이고 저 어디 좀 걸려서 들어가세요. 예. 아무도 못 알아본다는 사실에 자신감을 얻어 5년 전 고향 마을에 돌아온 차덕수.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했던 50대 전과자에게 노인이라는 신분은 존중은 물론 공짜 돈까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배역이었습니다. 아이고 사다. 아이고. 하지만 밤이 되면 중년 남성 차덕수로 돌아왔습니다. 오빠, 어린아이 몇 살이에요? 뭐 한 쉬운 99살이지. 에이, 무슨 소리를. 99살이 99살. 아이. 자, 우리 노래나 한 곡 때릴까? 고? 오케이. 노령연금과 장수수당은 모두 유흥비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쓸 돈이 부족해지면 본인의 특기를 살려 복권 위조범으로 3단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네. 이게 내가 당첨이 된 것 같은데 내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거 좀 잘 좀 봐줘. 예, 봐드릴게요. 잠시만요. 당첨되셨는데요? 대박.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5만 원짜리 된 거야? 예. 아이고 고마워. 안녕하세요. 자신을 의심할 리 없다는 걸 알고 복권 당첨금도 살뜰히 챙겼습니다. 그렇게 9년이나 90대 노인으로 살아온 겁니다. 아니 그럼 덕수 이놈이 그 어르신으로 변장한 거야? 야 임마 어디 할 짓이 없어 노인 흉내를 임마. 야, 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이놈이 끝까지 반말이야.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 임마.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을 이용해 어이없는 범행을 저지른 차덕수. 하지만 그의 진짜 노년 생활은 공경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해외 언론에 소개될 만큼 큰 화제를 낳았던 변장 사기극. 영화와 같은 일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한 속옷업체 디자인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유희 씨가 한창 회의 중입니다. 잠깐만, 미안. 그때 어디선가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사실 유희 씨는 쌍둥이 자매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다시 가고 있거든요. 그거 오 실장한테 제 샘플 좀 넘겨달라고 하세요. 네네. 곧 갈게요. 우리 딸들 밖에 나와 있었어? 엄마 갔다. 애들은 다 갔어. 빨리 가자. 오늘은 무슨 수업했어? 그림 그리기 했는데 동민이가 크레파스 받고. 알았어, 빨리 가자.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유희 씨.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하민아, 엄마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저기 쭉 횡단보도 건너서 우리 마트 앞에서 다시 쭉 가면 우리 집인 거 알지? 엄마가 미안한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 집에서 간식 먹고 있으면 아빠도 곧 오실 거야. 동생 손 꼭 잡고 조심히 가야 돼. 파란 불일 때 건너고. 그리고 아이, 그래 똑똑해. 진짜 잘 가. 이따 봐. 그렇게 엄마와 헤어져 처음으로 단둘이 집에 가게 된 쌍둥이 자매 하민이와 하영이. 큰 길을 건너는데 그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고만 쌍둥이 자매. 아빠 어제 막 피곤하고 막 아프고. 언니 조금만 아프고 금방 나을 거래. 우리 하영이 착하지? 하민아. 동생 하영이는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지만 언니 하민이는 장파열에 복막염이 의심돼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빠 송성규 씨. 행여나 딸들이 잘못될까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때 애들은? 당신 뭐하는 거래? 우리 애들 어떻게 됐어? 그러면 안 돼. 야, 미친. 너 뭐하고 있었어? 회사에 일 있었어. 어떡해. 회사 일이 중요해 지금. 어떡해. 애들 잘못되면 다 네 탓이야. 알았어? 우연히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 하지만 이 사고가 큰 불행의 씨앗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3개월) 후 쌍둥이 부모 성규 씨와 유희 씨가 이혼 법정에 섰습니다. 남편 송성규 씨는 아내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쌍둥이 딸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남편 측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합니다. 놀랍게도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인데요. 아니, 왜 저쪽에서 검사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는 거죠? 그러게요. 우리한테 유리한 증거인데. 일단 저희도 제출할게요. 저희도 유전자 검사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의아해하는 아내 측. 어찌된 일인지 아내 측도 당당하게 유전자 검사 결과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런데 아니, 이 검사 결과가 확실한 겁니까? 판사는 양측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보고 놀란 듯 재차 확인을 하는데요.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개월 전 쌍둥이 중 수술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던 언니 하민이는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아이고 하영아. 너 이렇게 뛰어다니면 간호사한테 혼난다. 네. 일로 와, 우리 아영이. 어이구야. 아우. 괜찮아? 응. 쌍둥이 먹었네. 안녕하세요. 아유, 하민, 회복도 빠르기도 하지. 참, 하민이 아래치 많이 나더라며. 그렇더라고요. 그러게. 우리 때야 그렇지. 요즘에는 뭐 흔한가 봐. 근데
아무리 일한성이라고 해도 어쩜 둘이 너무 많이 다르다. 크면서 성격도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 하영이는 천상 여자 같고 하민이는 어머, 머리도 곱슬머리네. 아이고, 예쁘기도 하지. 그 순간 남편 성규 씨는 뭔가 기분 나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네, 저 카드 회사죠? 저기 제가 일주일 정도 전에 카드를 분실했거든요. 그래서 저기 그 카드 내역서를 좀 알 수 있을까 해서. 아내 유희 씨의 최근 카드 사용 내역을 쫓기 시작한 성규 씨. 분명 일이 바빠 회사에서 꼼짝도 못했다던 아내. 그런데 행적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네, 7시 양평 휴게소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 씨는 회식을 한다며 날이 밝아서야 들어오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누나, 일어나셨나요? 아니, 하민 엄마. 설마 지금 들어오는 거야? 아이고. 아유, 술 냄새. 도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 애들은요? 애들은 자지. 우리 귀여미들 하민이, 하영이 잘 사나? 아, 깨우지 마. 술 냄새 잠깐 나거든. 아, 싫어. 깨울래. 아, 저리로 가.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몇 시긴. 우리 디자이너들끼리 한 잔씩 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짠짠? 결혼 전부터 술자리를 즐겨하고 자유분방했던 유희 씨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 성규 씨. 아내가 외도를 하는 건 아닐까 불신이 생기자 이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던 딸들이 자신의 아이들은 맞는지조차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는 급기야 친자 검사를 의뢰해보기로 하고 잠든 딸의 머리카락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채취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아무도 몰래 집을 나선 남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뒤로 한 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설마 했는데 정말로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결과. 성규 씨는 아내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결국 남편 성규 씨와 아내 유희 씨는 이혼 소송까지 오게 된 겁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나는 이런 것도 모르고 맨날 애들 생각해서 야근해. 많이 힘드시겠지만 어차피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 재판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어차피 시작한 거 깔끔하게 마무리 짓죠. 알겠습니다. 마음은 착잡했지만 이혼 소송에서는 남편 성규 씨가 유리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재판 당일. 아내 김유희 씨는 사회생활한다는 이유로 평소에 육아에 소홀했고 결과적으로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가정 파탄의 책임이 아내 김유희 씨에게 크다고 판단되므로 원고 측이 제시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권을 기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니에요. 그 사고는 운전자 부지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예요. 그게 어떻게 제 책임이에요? 원고는 발언권이 있을 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기 쌍둥이 딸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작전대로 불 씨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남편 측 변호사.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입니다. 일단 저희도 제출할게요. 저희도 유전자 검사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아내 측도 유전자 검사 결과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런데 판사는 물론 아내와 남편 모두 놀란 표정인데요. 아니, 이 검사 결과가 확실한 겁니까?
검사 결과를 재차 확인하는 판사.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8년간) 설마 했던 의심은 베일을 벗어 그 실체를 드러내고 말았는데요.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혼란스러움이 가시기도 전에 더 놀라운 사실이 성규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자매의 친자 검사 결과, 유전자 검사 기관은 물론 법조계, 의학계 모두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그토록 당황하게 했던 그 결과는 대체 무엇일까요? 양측 변호인 앞으로 나오세요. 양측 변호사를 불러낸 판사. 상대편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여주는데 변호사들조차 검사 결과를 보고 혼란스러운 표정입니다. 쌍둥이 언니 하민이와 성규 씨가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남편 측의 증거. 하지만 아내 측이 제시한 증거는 하영이와 성규 씨의 친자가 맞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반대로 나온 상대 측의 결과를 모른 채 양측 모두 증거로 제출했던 겁니다. 야, 이제 하다 못해 애들을 가지고 장난을 해? 무슨 꿍꿍이야? 어? 내가 할 소리야. 당신 미쳤어? 일단 진정 좀 하시고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여자요. 이거 분명히 지금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박 변호사님, 빨리 가시죠. 저런 인간이랑 상대하기도 싫으네요. 야! 야! 일단 저희도 뭐 확인 한번 해보시죠. 같은 뱃속에 있다가 2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 쌍둥이가 한 명은 친자고 한 명은 아니라는 결과. 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걸까? 수많은 병원과 유전자 검사기관을 돌아다녔지만 거짓말 같은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친자 확인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부부의 갈등은 더 깊어갔습니다. 쌍둥이 자매에 대한 수수께끼는 과연 풀릴 수 있을까요? 여러 검사기관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 쌍둥이가 한 명은 친자고 한 명은 아니라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런데 혹시나 해서 찾아간 산부인과에서 부부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런 걸 과임신이라고 합니다. 일환성 쌍둥이와 같은 경우인데요. 드물긴 하지만 난자가 한꺼번에 2개씩 배란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두 남자가 관계를 가졌다면 두 사람의 정자가 각각 다른 난자와 수정돼서 아빠가 다른 쌍둥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미 외국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평범한 연애를 했던 8년 전, 성규 씨는 연애의 종착지가 결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 줘봐. 이렇게 해서. 왜? 무슨 문제 있어? 내가 말했잖아. 난 결혼 안 한다고. 난 지금처럼 일하고 성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며 살고 싶어. 그러지 마. 결혼해도 그렇게 살 수 있어. 내가 그렇게 해줄게. 유이야, 난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단 말이야. 성규 씨의 간곡한 구애에 결국 결혼을 승낙한 유희 씨.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사소한 생활 습관부터 너무 달라 부딪히기 일쑤였습니다. 자기야, 비닐도 이렇게 하면 어떡해. 몇 번을 얘기를 해. 알았지, 맞죠. 그리고 자기 청소 좀 그만해. 깨끗한데 왜 해? 깨끗하기는. 아니, 이거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치약도 중간부터 짜지 말고. 죽어도 그게 뭐야. 그렇게 다툼이 잦아지던 시기, 다른 남자와 속옷 가게에 있던 유희 씨. 이 장면을 그만 남편 성규 씨가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다정한 두 사람의 모습에 성규 씨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자기야, 나 왔어. 어디 갔다 왔어? 회사 갔다 왔지. 회사? 내가 바본 줄 알아? 솔직히 말해. 뭐? 뭐라는 거야? 남자랑 속옷 가게에서 휘덕거리는 거 내가 다 봤거든? 응? 아, 자기야, 나 속옷 디자이너야. 그건 시장 조사 간 거야. 야, 너는 시장 조사를 남자랑 그렇게 딱 붙어서 하냐? 걘 우리 회사 신입사원이야. 원래 선배가 데려가서 어떻게 어떤 걸 봐야 되는지 가르쳐 준 거라고. 자기 질투하는구나? 자기야 왜 그래? 저리 가라고 더러우니까. 뭐? 더러워? 당신 말 다 했어? 그래. 더럽다고. 그러니까 나가. 나가 안 나가? 그래. 그럼 내가 나간다. 오늘 서두에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사소한 오해로 신혼 초부터 각방도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얼마 뒤 김유희? 맞네. 어머, 정훈 씨, 오랜만이다. 그러게. 여전하네. 여전하긴. 좋은 시절 다 갔는데. 난 퇴근하는 길인데 많이 바빠? 아니, 나 이거 하나만 회사에 갖다 주고 나오면 돼. 그럼 오랜만에 술 한잔 할까? 그럴까? 우연히 결혼 전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 정훈을 만난 유희 씨. 같은 디자인 쪽에서 일했던 그는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살 것 같은데 집에만 들어가면 숨이 막혀. 그럼 들어가지 말아야지. 안 들어가면 되잖아. 아, 무슨 말이야. 자기랑은 안 했으면서 딴 남자랑 결혼했다고 나까지 불행해지라는 거야? 자유분방했던 유희 씨의 본 모습이 제자리를 찾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한 잔, 두 잔, 술자리는 점점 길어져 갔는데요.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반가운 마음에 도를 넘어서 잠자리까지 가게 된 두 사람. 유희 씨는 술김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 결과 배란된 난자 중 하나에 남편 성규 씨의 정자가 수정돼 하영이가 만들어졌고, 또 다른 난자에는 전 남자친구 정훈 씨의 정자가 수정돼 하민이가 생긴 겁니다. 아무리 일란성이라지만 전혀 닮지 않았던 쌍둥이. 그 이유는 아빠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둘 중 하나는 내 딸이니까 고마워해야 되나? 바람을 피려면 제대로 피든가! 하영이 내 딸이니까 내가 키워. 하민이 그 남자하고 같이 키우든가 당신 마음대로 해. 그리고 양육비나 위자료 같은 건 꿈도 꾸지 마. 알았어? 이혼 소송 끝에 밝혀진 아빠 다른 쌍둥이의 충격적인 진실. 하지만 그 진실을 알고 기뻐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바뀌며 생긴 하나의 현상. 성생활이 비교적 자유로워진 요즘 앞으로 이런 사건은 늘어날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엄마조차 몰랐던 쌍둥이의 비밀. 결국 유희 씨는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고 딸 하영이의 양육권은 남편 성규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신뢰를 저버린 죄값을 평생 치르겠다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충격 실화극 사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